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우리 현대 롯데만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주말에 여러 종목들을 쭉 보는데 그 중에 눈에 이제 확 들어온 종목이 현대 롯데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밥캡,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 정도 종목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좀 중시하는 현대 롯데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이 얼마라고요? 네, 이 분석 자료를 끝까지 보시면 목표 가격을 볼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은 현대 롯데엠 재밌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현재 종사의 주가는 47,750원. 네, 전고점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드디어 이제 뚫고 올라오죠.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 네, RSI가 벌써 이제 70 가까이 왔으니까 좀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은 있는데 살짝 조등은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동사의 목표 주가는 65,000원이다. 네, 65,000원.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6만원 오면 한번 팔아줘야 되죠. 네, 65,000원인데 6만원 정도면 한번 반 팔고 나머지 반은 65,000원까지 기다려보자. 최근에 제가 이제 산업재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데, 산업재는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나라에 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기관 산업이 되는 게 산업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산업의 그 동력, 실제적으로 배라든 조선, 항공, 건설기계, 전력기계 이런 것들을 산업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산업이 돌아가서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 따라서 시클리컬적으로 조선, 기계, 방산 이런 것들 산업재들이 시장에서 사이클적으로 이 상승 사이클에 들어왔다. 네, 상승 사이클에 들어왔다. 그 이유는 글로벌 그 시장이, 글로벌 경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떨구고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러한 시기. 여기에 금리 인하라는 커다란 호재가 함께 섞이고, 다음에 수익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장을 교란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새로운 성장 사이클 초기에 들어왔다. 그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조선. 방산은 이미 올랐으니까 조선, 기계 이런 종목들, 방산 이런 종목들이 사이클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들어왔다. 세계 경제가 턴을 나온다고, 여기에 관련된 산업재가 이제 새로운 형태, 뭐랄까, 우리가 AI와 GPT가 들어오면서 또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품이 필요한 시기, 수요와 공급,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고 금리는 인하되고, 이걸 가지고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 국가의 요구가 커지고 중국을 때리는, 미국이 때리는 이 네 가지가 섞여지면 한국이 가장 좋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이 구조가 산업재 산업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선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최근 주말에 봤던 것은 현대 롯데과 같은 방산 기업들이다. 목표는 65,000원. 6만원에 50% 팔고 65,000원에 50% 팔고, 이 전략을 강력히 추천하죠. 동사의 수급을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이제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사고 외국인들은 이제야 가세하는 그러한 모습. 따라서 수급은 양수 겸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를 이해하는데, 동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디펜스 솔루션, 방산 부분이 전체 매출 비중이 얼마냐? 2024년 53.2분. 다음에 레일로 우리 KTX, 네, KTX를 만드는 비중이 33.8%. 네. 그 다음에 에코플랜트 있죠? 네, 건설 관련된 것들이 매출의 비중이 13%. 그래서 디펜스 방산과 레일 솔루션인데, 핵심은 디펜스 방산이죠. 나머지들은 돈을 잘 벌지를 못합니다. 2024년 3조 5천억 정도의 매출에 올해가 4조 6천억인데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가 3,946억. 작년에 2천억 했던 게 3천억, 거의 4천억으로 2배가 뛰는 거죠. 이때가 가장 사기 좋은, 주가가 많이 오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동사의 기본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한번 속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동사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죠. 매출액이 1.1조, YY로 9.3% 상승, 영업이익이 1,127억이나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시장은 820억 정도였는데 1,127억이 나왔으니까 40%가 더 나온 거죠. 주요 요인은 기대했던 디펜스 솔루션 부분, 즉 방산 부분에서 실적 호조가 기인을 하고 있다. 디펜스 솔루션은 매출액 5,645억, 영업이익은 1,089억,
1127억 중에서 거의 90%를 디펜스 방산에서 났다. OP 마진은 19.1%. 이게 너무 중요하죠. OP 마진이. 수익성의 고성장은 폴란드양 물량 인식의 본격화인 내수 일회성 수행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양이 본격적으로 K2 전차가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다. 일회성 수익을 제한 오르가닉 OP 마진은 17.6%.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약 20% 보는 것 같아요. 디펜스 솔루션 부분의 수출은 3,776억, 이익률은 22에서 23%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추정치 20%를 상회를 했다. Q도 늘고 P도 늘고 그리고 독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러한 상품의 퀄리티가 좋다면은 동사의 추가 상승은 명약관이다. 통상 전차 생산의 12개월 내가 소요된 양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려서 폴란드에 납품할 96대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분기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의 매출액 방산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모습은 아주 고무적이죠. 돈도 많이 되고 영업이익도 높고 또 우리나라를 대신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K가 붙은 아주 글로벌 반도체 다음에 뭐 라면, 화장품, 전차 뭐 우리나라 K의 최고봉이죠. 자, 2분기 실적에서 이렇게 방산만 좋은 게 아니라 레일 부분도 한번 봅시다. 레일은 우리 이제 KTX를 만드는 부분인데 매출액 3,914, YY로 0.3% 하락을 그랬네요. QOQ는 올랐지만 전분기 대비 외형 회복세는 나타났다. 수익성은 BP 수준에 머문 거로 파악이 되겠다. 레일 솔루션이 오히려 돈이 안 되네요. 하반기에는 BP 수준 수익성이 유지가 예상되며 까먹질 않는 것도 다행입니다. 외형은 전년 대비 감소 기조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플랜트 부분의 매출액은 1,386억으로 시현됐으며 이게 주로 이제 2차전지 공장 같은 거 짓는 거죠. 영업이익을 32억 플러스로 들어왔었네요. 수익성 상승이 추정된다. 영업이익이 2.3%. 외형이 전분기 대비 이하여 소폭 감소했으나 진행 매출 인식에 따른 변동으로 회사의 높은 잔고를 고려할 시 하반기는 YI로 성장 추세가 에코플랜트에도 나타날 것 같다. 전기차 공장, 프레스 운반 시설 등으로 사업 다양성을 지금 확보 중이다. 다만 전기차 시장 역시 현재 공장 성장 둔화가 좀 지연되고 있죠. 둔화되고 있고 가파른 부분 실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동사의 미래 먹거리는 방산, 디펜드 솔루션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것이다. 이거 하나만 봐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똔똔 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미래 먹거리인 2차 루마니아 수주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봅시다. 사측은 실적 발표를 통해 폴란드 2차 루마니아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폴란드 외 국가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며 KT 운영국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을 했다. 한 나라만 되는 게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뭐 여러 개 유럽 국가 뭉쳐 있으면 규모도 커지고 관리하기도 쉽고 부품 관리도 편하고 여기다 공장을 지어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가 되죠. 기업을 분할하기 때문에 8월 29일에서 9월 20일 한 달 동안 이렇게 거래가 정지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방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팔고 동사 현대 노템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폴란드 2차 계약 기대 시점이 약 9월 3일에서 9월 6일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사서 폴란드 2차 계약 기간이 확실히 터지면 그때 파는 것은 너무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프리뷰 시즌에서 파이프라인 기대치를 고려하여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63,000원, 65,000원까지 상승시키는 모습인데 저는 65,000원 본다고 이야기했죠. 다음에 폴란드 2차 계약 시점이 빠르면은 9월 3일에서 9월 6일 늦어도 연내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국방부 장차관급 및 방사청 2차 계약 언급이 이어짐에 따라서 가시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80대 분량의 수주가 폴란드 2차 계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된 대당 가격은 330억에서 370억 수준으로 본다면 180대 때는 6조 원 이상의 수주가 등장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이 되죠. 대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폴란드가 우리의 가장 좋은 파트너다. 루마니아 계약 시점은 25년 상반기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으로 가고 예상되는 규모는 250대에서 300대. 대당 가격은 폴란드 2차 물량 가격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7조 원 이상의 그러한 놀라운 Q가 증가할 것 같다. 루마니아.
따라서 루마니아는 규모가 큰 만큼 1, 2차로 나뉘어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시급성이 높은 물량 1차 계약이 2026년부터 인식이 될 것. 25년에 계약하고 인식은 2026년이니까 시간은 좀 필요하다.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다음 장갑차 K808 30도급 차륜형 장갑차. 동사는 24년 5월 페루에 차륜형 장갑차 30대. 금액으로는 약 6천만 불, 약 600억 달러 수준의 사업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 파이프라인에서 추가적으로 90대 이상의 물량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붙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4월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된 30톤급 차륜형 장갑차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한번 봅시다.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유럽 외의 추가 국가들과 지속적인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K2 4찬 양산은 150대 규모로 진행 예정이며 예정된 수주 시점은 연내 혹은 2025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유럽 외에 추가 국가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방산을 공부하고 현대로텀을 공부하면 이걸 붙여놔야죠. 대한민국 1차, 2차, 3차 100대, 206대, 거의 260대, 폴란드가 180대, 기대국이 한국이 150대가 추가 나올 것 같고 폴란드 2차 물량 180대, 그래서 잔여 물량이 640대, 루마니아가 2차 250대 300대, 이건 내년 상반기다. 오만이 76대, 모로코가 100대, 이집트가 1000대, 우와우, 인도가 1770대, 슬로바키아가 1104대,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남아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죠. 폴란드 2차 계약 양산 시점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로 남아있다. 5월 폴란드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PG젯은 아마 폴란드 방산청은 2차 계약 분량 양산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 중이다. 폴란드 기술질전 요구 및 K2 영내 생산 제반 설비 등의 이슈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회사 측의 의지 및 제한적인 현지화 범위를 감안하면 28년까지 양산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폴란드 방사청은 28년까지 미뤄질 거로 보지만 현지와 여러 생산의 속도를 감안하면 28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27년 양산 매출 발생을 가정한 베이스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현지화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나 2차 계약 이후에도 기본 계약상 640대 규모의 물량이 남아있고 첫 현지화 시도가 반영된 계약입을 고려한다면 최종 조립 수준의 약한 현지화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가서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시장의 26년 추정치에는 루마니아 1차분 56대와 K2PL 1차 계약 잔여분 또 KTPL 2차 계약 개발 매출 국내 4차 양산을 반영하며 이를 고려시에 디펜스 솔루션 부문의 이익은 YY로 거의 두 자릿수 20% 정도의 플랫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에도 2025년 레일 솔루션의 잔고 반영으로 인한 성장 본격화와 에코플랜트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동사의 전사이익은 성장 추세가 유지된다. 방산에서는 수익이 플랫하지만 레일 솔루션과 에코플랜트 쪽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죠. 나머지 50%가 이쪽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27년부터는 K2PL 2차 물량, 루마니아 물량, 국내 4차 물량을 반영으로 이익 성장이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2PL은 폴란드 물량을 말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2024년에 영업이익이 3,946억, 내년에는 얼마 5천억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작년에 2천억이었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자기 주식시장에서 나이버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기업 분할로 인적 분할로 거래가 정지된다면 동사의 방산 쪽에 포지션을 채워야 되는 많은 기관 투자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영업이익도 좋고 미래도 먹을 것도 있고 그다음 확장되고 QRP가 다 증가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6만원, 6만 5천원 꼭 기억을 하시고 동사의 투자를 적극 권유해 봅니다. 네, 오늘은 주말에 봤던 종목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정보 HD 현대
HD 현대, 현대조선,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름도 헷갈립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현대 로템, 그 다음에 두산바캡. 이 네 가지 종목을 여러분이 강력히 추천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나쁠 것 같지 않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29만원까지 왔는데 32, 3만원, 10% 정도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로도 해볼 만하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샀다가 팔아라.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를 치고 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 카페 주소를 복사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관심 종목은 매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유료 카페니까 천천히 신중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라. 네, 좋은 카페니까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대로템 6만원, 6만 5천원을 강력하게 제시하며 강력한 매수 사인을 보내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종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